대부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치 쪽의 학원들이에요. 반포 세정에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촌 학부모님들 이제 안목이나 이제 학생들 수준이 사실 굉장하다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굉장하다는 걸 느끼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좀 걸맞는 퀄리티로 수업을 드려야 만족을 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거의 강사생활 10년 정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큰 학원에서 계속 근무를 했고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충족시켜드릴 자신이 있다라는 걸 조금 자신 있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단은 좀 자세히 말씀드릴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유형이 세 가지 정도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포기형이 있고 기피형이 있고 실전에 취약한 형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공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사실 이제 어렸을 때 아이들 자전거 타는 거 한 번씩들 이제 가르쳐 보아 주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애들 자전거 가르칠 때 이게 뭐 변속 레버고 앞에 손잡이에 브레이크 레버 달려 있고, 그리고 안장 튜브 달려 있고, 뒤에는 스프라켓 기어 달려 있고, 앞뒤로 기어 달려 있고, 그리고 네가 안장에 앉았을 때 중력이 어떻게 가중이 돼서 이 무게가 어느 정도 적용이 될 거다 하면서 가르치시는 부모님 안 계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부분이 그러하냐면은, 사실 어머님들이 이제 예비 고2 어머님들이시니까 아버님이랑 분명히 대부분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1학년 특히 예비 고1 겨울방학 때 문법 특강들 많이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반포나 대치 쪽에 유명 강의들 많이 보내주셨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강의들을 제가 보면, 옆에서 이렇게 계속 10년 가까이 지켜보면 아직도 단원별 문법이 많거든요. 근데 이 단원별 문법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땐 그런 거라는 거죠. 자전거를 탈 때 용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쳐주고 그 자전거가 작동하는 원리를 정확히 가르쳐주려고 하는 거죠. 물론 고등 내신이 1등급이 탄탄히 나올 정도의 탄탄한 아이들은 그런 걸 가르쳐줘도 돼요. 그런 걸 가르쳐줘도 자기가 필요한 걸 잘 이렇게 선별적으로 쏙쏙 이렇게 받아먹을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수많은 대치 서초 1, 2등급 애들 많이 만나봤는데요. 1등급 애들 중에서도 학교별로 한 3, 4명 정도 정말 영어 자체도 탄탄하고 한국식 문법도 탄탄한 애들, 걔들 정말 학교별 한 2, 3명 정도, 3, 4명 정도를 제외하거든요. 제가 수업해보면 그 체계가 잘 잡혀있지 않아요. 근데 그 체계라는 게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게 명사, 형용사, 부사학습만으로 사실 문법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의 문법을 많이 받아서 단원별 학습하는 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아직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부분들을 사실 또 그거를 무시를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이 절대량이 16살, 17살까지는 학교에서나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들의 사이를 이렇게 잘 엮어주는 게 저 3가지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저 3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굉장히 우리말과 직관적으로, 그리고 그 단원별 문법들을 적절히 고등 내신에 적용할 수 있게 그런 수업을 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기형 뿐만 아니라 뭐 기피형이나 취약형, 그리고 대부분의 1, 2등급 학생들도 제가 수업을 해보면 다 그런 상태예요. 체계가 없다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영어 포기형 같은 경우에는 쉽게 가르쳐야 된다. 특히 그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영어 기피형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저희 용산고에는 과중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과중반의 이과 남학생 학생들이 대표죠. 물론 뭐 이과 여학생 학생들도 있고 문과생들도 있고 예체능생들도 있건 하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이과 남학생들이 사실 영어를 하기 싫어하죠. 얘들은 못하는 게 아닌데 하기를 싫어하죠. 근데 그 이유가 대표적으로 뭐냐면, 문법은 그냥 문법이니까 외워라는 수업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만 들어가야 돼, 이런 얘기가 문법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전치사 뒤에 동명사가 들어가야 돼 라는 게 왜 그러냐고 학생이 물어보면 선생님도 그냥 문법이라고 외우라고 하시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어떤 포인트를 설명을 하고 싶은 거냐면, 그 문법이 형성된 원리, 근데 이과애들은 그걸 딱 이렇게 건드려주면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걸 더 보려고 하고요. 근데 그게 사실 문법 포인트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전 포인트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과 남학생들을 제가 조금 더 강점을 두고 지도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거기다 더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게 왜 제가 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과 출신이에요. 제가 수투까지 기하 미적
공부 다 했던 이과 출신이고 제가 공대를 입학했거든요. 근데 군 제대하고 이제 복수 전공으로 영문학 공부하고 그리고 대학교 영어교육 석사 공부. 그래서 사실 영어 강사 치고 좀 특이한 일이었죠. 근데 주변에서 항상 저한테 제가 고등학교 때도 영어는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제 친구들이. 그래서 원래부터 영어 강사 생각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과 애들이 뭘 싫어하고 뭘 외우기 힘들어하는지 그런 걸 굉장히 좀 잘 알고 자신 있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강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실전 취약형은 뭐냐면 되게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열심히 하는데 한 만큼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죠. 근데 그런 친구들은 제가 뭘 좀 집중해서 건드리냐면 매 시간 이제 실전형 리뷰 테스트랑 마지막에 이제 최종 내가 몇 점 정도 나올지 예상해 볼 수 있는 파이널 문제. 이거 당연히 용상고 내신 영어 내신 유형에 맞춰서 제공이 될 거고. 근데 이런 부분 이런 아이들은 어디까지 좀 신경을 써야 되냐면 시간 관리까지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뭐냐면 지문의 첫 줄을 봤을 때 이 지문에 무슨 내용들이 중심 내용이었는지가 네가 바로바로 나올 정도로 준비가 돼야 된다. 왜냐면 영어는 물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애들이 보자마자 쭉 중심 내용이 그림이 그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시간 단축하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을 강의에서 계속 특히 저런 형태의 친구들에게는 저런 유형의 친구들에게는 그런 부분 계속 좀 지도를 같이 좀 디테일하게 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유형별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희 이 개강은 17일이고 요일은 금요일이에요. 근데 이제 내신 기간이 되면은 월요일 쪽으로 최대한 맞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전과목을 맡겨주시면은 요일이 딱 맞출 수 있게 요일이 딱 이렇게 혼동이 없으시게 할 테니까 방학 때만 조금 이렇게 요일을 해주시고 좀 내신 대비는 당연히 제가 진행을 할 거고 그때까지 좀 요일을 조금 그때는 월요일로 최대한 저도 조정을 할 계획이고 저희 원장님 다 계시니까 그렇게 좀 어머님들께서도 좀 시간표를 구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강의 내용의 특징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일단 영역별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영어의 영역이라는 건 요즘도 5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휘요. 일단 어휘는 일주일에 500개 정도를 보게 할 거거든요, 아이들을. 근데 500개를 그냥 생으로 외우라 그러면 애들이 욕해요. 근데 생으로 500개를 암기만 시키는 게 아니라 300개 정도는 암기를 하고요. 200개는 제가 문제풀이로 접근을 시켜요. 그래서 아이들도 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적용하는 연습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어휘가 사실 암기만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암기만 해서 되는 부분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그 어휘 사이의 미세한 뉘앙스를 암기만 가지고 애들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애들 외울 때 그거 신경 쓰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에 맞게 적절한 문제를 던져줘야 되거든요. 그 문제는 이따 뒤에서 보여드릴 탭스에 어휘 추론 문제들이 있어요. 그 어휘 추론 문제들이 사실 상당히 짧은 텍스트 안에서 그 미세한 어휘 간의 그 뉘앙스 차이를 구별하는 데 가장 좋은 문제거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아까 양력에 보시면 KNS 어학원이라고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치 쪽에서는 예비 고1, 중3 이 아이들이 제일 많은 학원이거든요. 어학원 중에. 근데 거기서는 탭스 어휘를 무조건 다 시켜요. 그 중3 1년 동안. 그러니까 그렇게 대비를 하고 온 애들이 사실 고1 가서 1등급 다 자리하는 거거든요. 대치 주요 학교들도, 서초 주요 학교들도.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거기에 맞는 퀄리티로 대비를 시켜드리겠죠. 왜냐면 용산에서도 어휘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어휘 영역풀이 유형에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양문 완성 문제에 중요하고 영작에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퀄리티로 대비를 좀 타이트하게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같이 설명을 드리고요. 구문은 말씀드렸다시피 명사, 형용사, 부사만으로 기초가 확립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고요. 그 이유는 왜 설명을 드렸냐면 아까처럼 자전거를 배울 때 아이들 그 원리 설명한다고 배우는 게 아니라 기준을 딱 잡아주고 앉아서 손잡이 잡고 좌우 밸런스 맞춰 그리고 앞으로 계속 밟아. 딱 이 세 가지 포인트잖아요. 이 세 가지 포인트 가지고 계속 미세 조정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옆에서. 그럼 이제 아이들도 각 포인트별로 감각을 잡고 그러면서 쭉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영어도 그렇게 간단하게 저 세 개면 돼요. 그리고 모든 문법 단어는 다 저 세 개로 엮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저 셋을 기준으로 아이들한테 문법 지도를 하고 원리도 저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영어를 싫어하거나 기피하거나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제 수업을 들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좀 시원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법은 아까 설명드린 것 같아요.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포인트들 그리고 문법의 원리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 유형 연습 요거를 매시간 제가 리뷰 테스트를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별 킬러 유형들을 매시간 넣어요. 리뷰 테스트에. 그래서 아까 이제 과학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 유형이라는 건 어머니들 아시겠지만
조금만 달라도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용산구에 맞춰서 그리고 저희 주변 학교에 맞춰서 킬러 유형들을 그대로 연습을 매시간 시킨다는 거. 그래서 서술형은 그렇게 좀 대비를 할 거고요. 독해 같은 경우에는 독해는 사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2학년 때까지는 내신이 더 중요하죠. 모의고사는 사실 지금도 잘 나오시잖아요. 1학년 때. 그쵸? 근데 내신이 안 나오는 거고. 그래서 독해는 당연히 기본 필수적인 수능 독해는 당연히 진행을 같이 할 건데 일단 포커스는 좀 더 내신에 둘 거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2학년 어머님 아버님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애들 이제 슬슬 정시 얘기를 할 거예요. 벌써부터. 그래서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슬슬 한 번 시험 중간고사 보고 1학기 기말 보고 2학기 중간 보고 2학기 기말 보면 매번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꽉꽉 눌러주셔야 돼요. 그 정시한다고 제대로 하는데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래서 그때 꽉꽉 눌러주시는 거를 좀 이 포인트, 요 시점에서 좀 같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관리 프로그램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정규 프로그램은요. 탭스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탭스 문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이게 지금 저희 모의고사의 어휘 문제거든요. 그리고 요게 탭스 어휘초로 문제거든요. 근데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얘는 어휘가 여기 이렇게 5개가 있잖아요. 밑줄이 친 게. 근데 얘는요. 이 전체 지문의 중심 내용을 거스르는 이 5개 중에 하나 잘못된 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물론 이 5개 밑줄 어휘를 알아야 되지만 얘는 사실 영어 선생들 사이에서는 어휘 문제가 맞긴 맞는데 주제 문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설명할 때도 많이 그렇게 하고요. 어휘를 풀 때는 주제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저희가 내신에 필요한 어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백날 풀고 어휘 백날 배워봐야 내신에 적용되는 어휘에는 실전에 도움이 되는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얘를 잘 보시면요. 이 짧은 두 문장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짧은 두 문장 사이에 이 4개 단어가 갖는 뉘앙스 차이를 구별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 내신에서 많이 쓰는 영역 어휘풀이다. 그리고 서술형 영작이다. 그리고 요양문 완성까지는 얘가 훨씬 더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탭스 문제는.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아이들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0개는 암기, 200개 단어는 얘를 주당 시간당 50문제씩 풀릴 거거든요. 그러면 4개 하에서 곱하기 50하면 200개잖아요. 그래서 500개 정도 매시간 보게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시 돌아가셔서 리뷰 테스트 아까 말씀드렸어요. 기본적으로 수능 대비, 기본적인 수능 대비 당연히 할 거고요. 거기다 내신형 저희 학교들에 맞춰서 진행을 할 거고. 자, 영역별 추가 학습 관리. 요 부분도 아까 이제 과학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조금 비슷했는데 아까 플러스 한 번 더 있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이 같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애들이 영어 단어가 약한 아이들도 있고 문법이 약한 아이들도 있고 영작이 안 되는 애들도 있고 독해가 안 되는 애들도 있거든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전체 영역을 제가 수업을 끌고 가겠지만 분명히 개별적으로 약한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추가 교재를 한 권씩 또는 2권씩 선정을 해서 아이들 별도로 개별 케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본인이 약한 영역은 좀 더 저랑 별도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추가 교재 선정하고 제가 케어를 할 거고요. 개별 1대1 클리닉은 거의 매시간 전후 1시간씩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매시간 2시간씩요. 그리고 주중에도 필요한 친구들은 제가 좀 봐서 관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철저한 학습 관리는 뭐냐면요. 애들 아직도 수업 당일이나 수업 전일에 이제 과제하고 테스트 준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절대 될 양이 아니거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영어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근데 그게 제대로 되면 사실 제가 굳이 터치하지 않아요. 근데 제대로 되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 2~3명 정도. 근데 걔네는 제가 중간중간 과제를 정해줘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금요일 수업이잖아요. 계획이. 그러면 너 일요일까지 뭐하고 수요일까지 뭐하고 목요일 전날에 뭐해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걸 아이들 개별 스케줄에 맞춰서 해요. 뭐 토요일이 괜찮으면 토요일날 하고 뭐 월요일날 하고 수요일날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중에 2, 3회 제가 분량을 조절해주고 나한테 보내 한 거.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계획해서 하는 습관까지 이렇게 좀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케어를 같이 하고요. 자, 그리고 반별로 단체 카톡방을 운영해서 뭐 공지나 알림하고 이제 아이들 질문 같은 거 받을 거고요. 그리고 매 시간에 이제 레포트를 아버님들한테 전달 제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건 이제 리뷰 테스트의 형식인데 여기 보시면 저희 리뷰 테스트 기본적으로 밑줄 문법이에요. 이렇게 여기
문법 틀린데 골라서 주는 거는 사실 고등학교에 의미가 없어요. 저희 용산도 마찬가지고요. 용산 여기도 다 밑줄어법은 큰 의미가 없고요. 문장 전체에 주고 무조건 이거 훈련시켜야 돼요. 왜냐면 애들은 이거는 푸는데요. 이거는 못 풀어요. 애들. 왜냐면 어디가 틀렸는지 알면은 아 이거 문법 물어보는 거구나를 아는데 전체 문장에 밑줄을 주면 애들은 이거 뭐 물어보는 건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1학년 아이들도 1년 내내 이렇게 연습했고 2학년 때도 이렇게 할 거고요. 네. 요거 좀 같이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고 수능이랑 내신 킬러들 다 적용이 되어 있는 리뷰 테스트. 자 그리고 이제 내신에 관련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하면 뭐 학교별 컨텐츠나 리뷰 테스트 이런 겹치는 것들은 다 설명을 앞에서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대치 서초의 퀄리티를 그대로 전달을 좀 드리겠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요거만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리면 전범위 최소 3회독의 학습관리 요거만 좀 말씀을 자세히 드릴게요. 요거는 뭐냐면 애들 사실 저희가 보통 내신 대비를 6주에서 7주 정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첫 주부터 딱 해서 진도를 나가면 애들 한 3, 4주 지나면 1, 2주 차 때 했던 거 다 기억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3주 차부터 또는 범위에 따라서 4주 차부터 해서 다시 한번 다 반복을 시켜야 돼요. 무조건 다 시켜요. 전 이건 다. 이거는 잘하는 애들도 똑같아요. 신기하시겠지만 잘하는 애들도 다시 시키잖아요. 다 점수 그대로예요. 물론 조금 낮겠죠. 처음 봤을 때보다 테스트가. 근데 두 번째 해도 통과 못한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시험 전날까지 한 번씩 더 보게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시작을 하고 중간에 또 시작을 해서 이렇게 두 번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를 수업 플러스 한 번 테스트 그리고 테스트를 한 번 더 해서 총 3번 보는 효과예요. 근데 전 범위에 대해서요. 그래서 애들이 전날까지 좀 확실하게 좀 기억이 살아있게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조금 같이 애들이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신할 때.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나가고 있는 내신 컨텐츠들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석 노트예요. 그래서 사실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하는 아이들은 영어에서 뭐가 짜증나는 거냐면 아는 거를 또 하고 자기 아는데 필요 없는 거 또 시키고 근데 그걸 또 외우게까지 하고 이런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분석서도 마찬가지예요. 시중 분석서는 말 그대로 시중 분석서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의 맞춤 분석서가 아닌 거죠. 근데 저희 학교에 필요한 것만 정리해서 드려요. 그래서 요게 그 분석 노트 자료고 요거는 리뷰 테스트 자료고요. 그리고 요거는 마지막에 이제 파이널 이제 직전 특강 때 보는 시험지인데 요거는 이제 다음날 시험에서 무슨 문제가 나올지 적중 예상 문제까지 제가 해서 아이들이 한번 전체 내가 어느 정도 나오고 어디 포인트가 준비가 안 돼 있나까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실전형으로 한 세트 만들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저희 단톡방인데 과제 이렇게 4시간 알림이 나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모티베이션도 애들 주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한테 나가는 그 알림이에요. 아까 레포트라고 말씀드렸던 거.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뭐 강사입니다 했고 과제 여부랑 그리고 테스트별 점수랑 그리고 반평균이요. 그리고 테스트별 점수랑 반평균까지. 그리고 이렇게 일정 드리니까 이런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어머님도 좀 이렇게 한눈에 잘 보실 수 있게 잘 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촌이 굉장히 좀 일단은 아이들이 되게 좀 우수한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 안목 당연하신 거고 제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원장님, 목부원장님 학원 잘 도와주셔서 즐겁게 하고 있는데 별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좀 해보니까 별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도 별이 있고 학원에도 별이 있고 근데 일단은 참 아이들이랑 잘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쪽 아이들이랑 그리고 이쪽 아이들을 그래서 애들도 뭐 제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즐겁게 하고 가거든요. 왜냐면 제가 절대 만만하게 시키진 않아요. 애들 힘들게 시키면 시켰지 만만하게 시키진 않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대형 강의 보내보셨던 어머님들이나 그리고 지금 이제 영어를 다른 데서 하고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요거 한 가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애가 힘들어하지 않거나 어머님이랑 싸우지 않거나 아니면 강사가 어머님 느리지만 조금씩 늘고 있어요 라는 말이 없으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셋 중에 하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잘 생각해 주시고 근데 저희 애들은 사실 이제 저기 지금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어머님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저랑 영어 하고 있는 근데 애들 좀 힘들어는 하거든요. 사실 제가 빡빡하게 시켜서 근데 그래도 항상 갈 때는 웃으면서 고생했다 하고 가고 있어서 좀 즐겁게 믿고 보내주시면은 잘 맞춰서 잘 진행해서 좋은 결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2학년 때부터는 이제 고 선생님이 아니고 이제 새롭게 이제 저희 유파일 전체에 이제 맞는 국어팀이 있는데요. 그 국어팀이 진행하실 거고 이건 뭐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 아니고 이제 수업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의 뒤에 다 있고 저희 프로그램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날짜가 좀 잘못 나왔는데 여기가 이제 12월 27일 월요일부터 여기 이제 22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거는 아마 공지를 하면 나중에 이제 할 것 같아요. 따로 왜냐하면 이 시간이 저희가 20일날 수학 수업이 있어가지고 이게 안 맞아가지고 이제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이제 그때 확인을 해볼 게 될 것 같아요.